이혼을 하면 모든 게 좋아질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이혼이 눈앞에 딱 닥치면 정말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돈 문제가 크게 터지거나 어떤 가족 간의 갈등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정말 이거는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정말 이혼을 하면 너무 힘들 것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는 이상적인 기분이 들지만 내가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똑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할 이유를 찾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혼을 안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혼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고 더 나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혼을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아 씨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혼하면 더 행복할까요? 지금도 너무 외롭거든요 라고 써주셨는데, 자, 이혼하면 더 행복할까? 좋은 점도 있겠죠. 지금 외로운 것 때문에 이혼한다면 이혼해도 외로울 거예요. 스스로 섰을 때 건강하다고 느끼면 이혼해도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데 지금 외롭고 힘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면 이혼한다 그래서 뾰족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혼하면은 일단 재산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진 않아요. 당장은요. 이혼한 다음에 내가 더 노력해서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 훨씬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속 썩이는 남편이라면. 하지만 내가 그냥 외롭고 힘든 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혼을 하면 그게 이혼하고 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혼하면은 일단 경제적으로 재산 분할이 되고 쪼개지죠. 지금보다는 재산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함께 벌던 따로 벌던 쓰던 어떤 금액적인 캐파가 있는데 그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다는 거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노력해서 경제적인 상황을 올려놓겠다라는 게 아닌 이상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정신적으로는 힘든 경우 있고 힘들지 않은 케이스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굉장히 사랑하며 산 부부들이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사랑했던 시절이 있어서 결혼을 한 케이스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부분을 떼놓고 이혼하기 전에 굉장히 싸우고 사이가 안 좋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컨트롤이 안 돼서 서로 미워하고 말도 안 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막 담쌓기 했던 기간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없는 상태가 혼자 외로운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긴장감 없이 편안할 순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이혼하고 나면 정서적으로 그런 점은 좋은데 한 달에서 6개월 사이는 멘탈이 흔들려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박세아 씨가 사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 남편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더라. 저 스스로 단단해지는 법은 무엇이냐고 여쭤보시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쩔 때는 그게 굉장히 괜찮아요. 아니, 굉장히 많은 시간 그게 굉장히 편안하고 제가 일이 많다 보니까 쉬어줘야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즐기는 편이긴 한데 몸이 되게 개운하고 건강하고 상태도 좋은데 시간이 남을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말할 사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함께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런 욕심이 생기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계속 혼자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분명히 있어요. 스스로 단단해지는 법은 내가 나 스스로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완벽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완전할 수 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다독일 줄 아는 힘을 갖는 게 단단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은 드네요. 그린지님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민인데 남편은 기싸움 하지 말고 아랫사람이 숙이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윗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아랫사람이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될 때 나중에는 숙이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살아야 하잖아요. 어떤 갈등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린즈님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윗사람이 잘못했다는 관점이 나의 관점인지 모두의 관점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대립적인 구조가 됐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엄마 앞에서 저희 부모님 욕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거는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님이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그거는 숙이고 안 숙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앞에서 그런 욕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올바르신 건 아니잖아요. 진짜 다 건드려도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죠? 만연해 있고 그건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걸 어떻게 본인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저한테 아랫사람이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해서 저도 혼란스럽다. 숙이고 들어갈 일은 아닌데 굳이 사과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시시비비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 수준의 시어머니라면 그냥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그러시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올바르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적어도 저한테 부모님 욕을 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님답지 않으세요. 어른으로서 그거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올바르게 조언을 드릴 문제지 그때 그랬으니까 사과해라 마라 시시비비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그럴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사과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내리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사과할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 인격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걸 바라지 말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기대치를 내리는 게 저는 훨씬 맞는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사돈이 있는 데서 부모 욕을 하는 정도의 시어머니라면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설득을 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됐고 잘됐고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일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